자, 오늘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특강으로 한번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1학년이 2학년을 올라가면서 배우는 과목 선택, 그다음에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면서 선택해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을 것인데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왜 과목 선택이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과목들을 어떤 진로 때문에 선택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학교 일정에 맞춰서 잘 수정하시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왜 과목 선택이 중요하냐. 이게 전년도에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대학 입시 현황인데요. 자, 2등급 초반부터 한 4등급까지 한번 나열해 봤는데 1등급 대학생들은 워낙 내신이 좋기 때문에 그 내신을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어디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학력 맞춰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 2등급부터는 원하는 대학하고 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합격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멀쩡한 글씨들은 교과 전형,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기울임체들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 아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교과와 종합 전형을 섞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라면 과목 선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신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등급을 높은 거 받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 원서 지원할 때 종합전형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오르고 종합전형은 약간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의 교과 전형보다 종합전형이 거의 2배 가까이 경쟁률이 높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전형에 우리가 지원을 더 많이 한다는 거고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확인해 보면 1등급 때, 2등급 때 초반, 2등급 때 중반 때 이런 내신을 가지고 붙을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3등급 학생이 1등급 때 대학을 붙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4등급 대 학생이 2등급 때 대학을 붙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전형을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2.07의 내신을 가진 친구가 숭실대, 아주대 정도의 대학을 교과로 가면 적정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경희대는 썼는데, 실은 경희대는 최저를 맞춘다 하더라도 이 내신 갖고 붙기는 어렵죠. 당연히 떨어졌고요. 종합전형으로 경희, 성균, 고려대까지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친구가 이런 대학을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름대로의 종합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2.19의 내신 가진 친구는 자, 교과로 상명대학교만 지원하고요. 나머지 5개 대학은 다 종합으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건대, 외대는 2개가 있죠. 서류형이 있고 면접형인데 둘 다 지원했고, 그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다 종합으로 지원했는데, 정말로 종합전형을 준비를 잘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교과로 당연히 생명대를 붙고요. 그다음에 건대, 외대를 종합으로 붙어서 외대에 갔습니다. 2.69점의 학생은 경기대하고 부산대 정도를 교과로 갈 수 있는 성적이고요. 내신과 그 다음에 주어진 최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명지, 아주, 숭실, 강운대를 종합으로 썼는데 명지, 아주대까지 붙었습니다. 자, 교과만 하면 경기대밖에 못 갈 점수가 명지대, 아주대까지 붙었으면 아주대를 잘 다니고 있고요. 2.79점의 학생도 경기대를 교과로 갈 수 있는 내신 범위 안에 있는 친구인데, 같은 경기대, 왜냐하면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대를 또 종합으로 쓰고, 가천, 당국, 세종, 경희대를 종합으로 지원했는데, 이 친구는 종합으로 경기대와 종합으로 경희대를 붙었습니다. 당연히 어딜 갔겠습니까? 경희대를 가죠. 경기대에 붙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을 가지고 종합전형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경희대까지 붙은 겁니다. 물론 오늘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핵심이긴 하지만, 종합전형을 붙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희망하는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충실하게 들었는지가 합격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2.92 학생 별 차이가 없는데 가천대,
내신으로 가천대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아주대는 이제 교과에 썼는데 최저간대 떨어졌고요. 국민세종, 건국, 동국대를 종합으로 썼는데 이 친구는 국민세종, 동국대를 종합으로 붙어서 동국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내신 차이가 나지 않는 3.02 학생은 가천, 당국, 아주, 숭실, 아주, 홍익대를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가천, 당국, 아주대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숭실, 아주, 홍익대는 종합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뭐 과목 선택이 엉망이어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건 6 광탈을 했지만 이 친구도 교과 종합을 이렇게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3학년 원서 접수할 때는 나는 교과만 쓸 거야 라고 1학년 때, 2학년 때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3학년이 되면 그렇지 않다. 마지막 4.21등급을 가진 학생이 전과목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에 산출한 점수를 놓고 보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4등급 초반의 학생이 지방에 있는 남서울대학이나 한림대 정도, 또 교통대 정도 이런 대학을 쓸 수 있는 교과하고 그다음에 수원대도 약간 무리해서 쓰긴 했지만 어찌됐건 종합으로 한국공학대를 붙여가지고 공학대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종합전형을 정말 안 쓸 거면 과목 선택 뭐 맘대로 해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서울대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있습니다. 2014학년도 입시죠. 올해 대학을 갔던 대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이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공부하기에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 권장 과목이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럼 핵심 권장 과목을 안 배우고 오면 손해가 됩니까? 네, 손해가 됩니다. 단 전제가 뭐냐면 그 학교에 개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듣고 오지 않으면 손을 볼 수밖에 없다. 단 그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과목은 뭐 그렇게 동일한 잣대로 보진 않겠다. 하지만 이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에서 자기를 진로를 탐색한 다음에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아예 대학교에서 이런 과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인문 계열은 거의 없어요. 없고 특히나 자연과 계열, 공학 계열이 중요한데 그중에 수학과학은 기본적으로 미적 배우는 건데 이제 결국 과학이죠. 물화생지 중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 과목도 뭘 해야 되는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학과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하고 있고요. 공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대에는 대부분 물리 원투를 핵심 권장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정보공학부를 가는 친구가 물리학을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서울대 지구인에서 과연 손해를 보느냐? 손해를 본다 이거죠. 물론 그거 하나 안 들었다고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동일한 기준 조건의 학생들이 똑같이 있는 거라면 이 과목 때문에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서울대가 했더니 이제는 5개 대학, 경희, 고려, 성균, 연세, 중앙대도 약간 시차가 있었지만 이 대학들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비슷한 개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수학, 컴퓨터, 산업, 물리, 기계 계열에서는 수학의 핵심 과목은 뭘 배워야 되고 과학의 핵심 권장 과목은 또 뭔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공학과 올 친구들은 과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래도 배우려면 물리학 원 정도는 배우고 와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또 재료공학과 이런 같은 경우는 물리학하고 화학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큰 내용에서는 큰 틀에서는 서울대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어찌됐건 각 계열별로 학부 단위별로 이렇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시선으로 다시 보면 경희대학교 그 학생부 안내 자료에서 나오는 건데 수학 과목에 해당하는 개설된 학과들을 대학별로 경희대는 수학과 응용수학과, 고려대는 수학과 수학교육과, 성균관대는 수학과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있는데 뭘 배우고 해야 되느냐 수학이니까 수학 원투와 미적 기하를 배우고 그다음에 확정도 배울 수 있으면 같이 배워라 뭐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공대도 마찬가지로 뭐 생명 과학 관련된 과가 경희대는 뭐 생물학과, 스마트 과학과, 뭐 식물 환경 신소재학 뭐 이런 것 합쳐서 고려대는 뭐 가정교육, 생명과학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과목에서
수학의 핵심 과목은 수학 1, 2, 그 다음에 과학의 핵심 과목은 화학 1,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으면 화투까지도 배우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재료공학과, 뭐 신소재공학과, 뭐 전기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뭐 이런 학과들을 정하려고 할 때 이런 걸 참고해서 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안내들을 학교 선생님들 많이 했고요. 이거는 같은 자료인데 고려대 기준에서 고려대 자연계열로 오는 학생들 중에서 이수 과목들 뭐 생명과학과 오려면 화학과 생명과학 원투를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선택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수시 원서 지원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절대적으로 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에서도 이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계속 보고 있지만 고려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우리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도 지방인 대학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일단 교과 전형은 많이 양보해서 빼더라 하더라도 일단 종합 전형에서 평가 요소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올해부터 이슈가 됐던 무전공에 해당하는 그 자율 전공 확보에 해당하는 무전공에 해당하는 그러한 학과를 위한 자기 주도 역량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이 평가 요소 안에 세부 사항을 놓고 보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과목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과목 내에서의 성취도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은 1등급부터 9등급, 그 다음에 ABC로 성취도 나오는 그런 과목들은 A냐 B냐 C를 보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일단 대학 학과와 연관되어 있는 과목을 들어야지 그 안에 있는 활동들이 또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엉뚱한 과목을 듣고 그 안에서 희망하는 진로에 활동하는 게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혼란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과목. 예를 들면 자, 무슨 공학과를 가려면 물리 1이나 물리 2를 듣는 게 맞죠. 대부분 대학에서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그 과목을 듣고 듣는 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물리 1을 들었는데 막 7등급, 8등급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물론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등급이 좀 안 좋아질 개연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 배우는 과목 내에서 세특을 놓고 보면 세특을 보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탐색을 했는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경희대 기준 놓고 보면 학업영역의 40%, 진로영역의 40%, 공동체 영역의 20%인데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죠. 예, 그렇게 해서 Q&A를 놓고 보면 그러면 대학에서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불이익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이익은 당하지 않지만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연수 과목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고요. 일반고인데 이 전문교과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이런 과목 심화 과목 이수하지 않았을 때 손해보는 거 피해보는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결론적으로는 피해보지 않는다. 물론 물리 1과 물리 2를 배운 다음에 뭐 관련된 고급 물리나 또 어떤 고급 실험 같은 걸 배우면 좋겠지만 그게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이렇게 배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리 1도 제대로 배우지 않은 학생이 갑자기 고급 물리학을 배운다거나 또는 뭐 무슨 실험 관련된 걸 배우면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물리 1의 등급은 뭐 7등급, 8등급 나오는데 무조건 물리 2를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계를 갖추고 배우고 그다음에 배우다 보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 교과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거 핵심 권장 과목 이수 여부 대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반영한다. 안 배우고 오면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우리 이제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즉 내년에 입학하는 우리 중3 학생들부터 이제는 2022 교육과정으로 바뀌고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데 올해 1학년과 올해 2학년까지 즉 올해 2학년 1학년까지가 이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이죠. 자, 이런 틀 안에서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여기 있는 과목들이 1부터 9까지 나오는 등급제 과목 선택 과목들이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이제 ABC로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 각 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정시 위주에 가는 학교들은 이 선택 과목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을 편제를 짤 때 좀 부담이 덜하죠. 어차피 수능받아서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논술이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능 영역이 높아서 정시하고 논술 뭐 이런 식으로 대학 많이 가는 학교에서는
이런 거 교육과정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 그중에 특히나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일정 수준 가는 학교에서는 이 과목 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어느 학교로 갔더니 수학 원투는 2학년 때 다 배우는 거지만 미적과 확통을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만들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에서 수학 관련된 교과를 전공하는 그 학교에서는 미적과 확통, 기하를 다 배우고 오기를 바라는데 미적과 확통을 선택을 이렇게 놔버리면 그 수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에서 확통을 모든 문이과 학생들이 다 배우고, 물론 문이과라는 용어를 쓰진 않지만 다 배우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특히나 이 자연계열로 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미적을 선택하게끔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라는 거고요. 과학도 물화생지를 다 4개를 열어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학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아이들 선택 과목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합니다. 저희 학교도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경영학과의 예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런 과목 들으면 좋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런 과목 좋겠다,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책 읽으면 좋겠다. 이건 기계공학과 예인데, 기계공학과는 이런 거 배우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거 배우면 좋겠다. 뭐 과학은 물화생 배우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뭐 기하 개설 쓰면 기하 배우고, 수학 관련된 과목들 그다음에 물화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예인데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뭐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뭐 큰 흐름에서는 같이 가니까 이제 요 과목입니다. 정치, 경제, 세계지리, 세계사, 생활윤리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는 문과 과목이고, 물화생지가 이제 이과 과목인데, 이 중에 이제 3개를 고르게끔 저희는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고민은 뭐냐면, 문과는 좀 덜해요. 아까도 앞에 봤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이렇게 두진 않아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역사를 관련되는 학과를 하는 아이들은 역사를 한 과목이라도 배우는 게 유리할 거고, 또 지리 관련된 학과는 지리 하나 더 배우는 게 유리하겠죠. 또 그 다음에 경상계열, 행정계열은 경제 과목을 배우는 게 상당히 유리하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정치화법이나 뭐 뒤에 나오지만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분석하는 정치 외교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학과들은 배우면 좋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상식선에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 요겁니다. 과학 과목, 물화생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부담이 되죠. 게다가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 사탐 논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학 3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물어보면 원론적인 얘기합니다. 내후년에 대학에 원서 쓸 때 종합전형을 안 쓴다는 보장이 있겠냐? 분명히 쓸 거다. 그럴 때 누가 지금 버렸던 그 한 과목이 엄청난 마이너스를 줬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라라고 제가 웬만하면 설득을 하는데, 학생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도망가는 입장에서 과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후회할 개연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라.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전공이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기계공학이다. 그러면 물화생을 보냈죠. 게다가 아까 보았지만 건축학, 건축공학 이런 학과들은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우리가 진로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데 완전히 바뀌지 않죠. 기계공학을 생각했던 학생이 갑자기 심리학과로 올 수도 있지만, 그죠? 상상적으로 이런 쪽으로 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기계공학 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유로 가죠. 기계공학 하다가 물리학과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과 애들은 이과 계열로 이렇게 가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최대한 많이 배우는 게 좋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이 물화생지 중에 이제 지구과학을 되게 만만하게 여기고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놀려고 해요. 하지만 지구과학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학과라면 지구과학을 듣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중면 돌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과학 2개만 듣고 사탐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내가 이과 계열이다 그러면 과학 3개를 듣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과 잘 상의해 보셔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내가 이 흐름으로 왔다면, 여러분들의 진로가
이제 뭐 사회계열이냐 아니면 뭐 인문계열이냐 아니면 자연계열 공대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흐름을 갈 거냐. 물론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진로 선택 과목이 더 많아서 아마 성적 산출에 대한 부담 좀 덜 할 겁니다. 그래서 학종 반드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걸 마감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학생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잘 논의해 보시고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